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했을 때 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천체 사이의 거리가 모두 0이 되면서 한 곳에 모든 것들이 모이게 된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게 되면 어디를 목표로 잡든 거리가 0이기 때문에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요. 또 이때 여행에 걸린 시간도 0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와 약 8.7광년의 거리에 있는 시리우스에 간다고 했을 때 우주선이 출발하는 즉시 시리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때 여행에 걸린 시간은 0초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뻔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질량이 있는 물질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고요. 또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의 99.99999999%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이 현상을 대신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우주선이 있다고 하고 이를 우리가 지구에서 보고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이 우주선의 목적지를 시리우스라고 정하게 되면 이 우주선은 8.7광년의 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우주선의 속도가 0.5c, 빛의 속도의 50%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시리우스에 도착하는데 17.4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시리우스까지 가는데 15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 관측자의 입장에서 우주선의 시간이 팽창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1초가 흐를 때 우주선의 시간이 0.866초가 흐르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팽창된 시간을 이용해서 우주선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보면 7.5광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지구 관측자와 비교해보면 우주선의 길이가 8% 정도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팽창하게 되고 길이는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주선의 속도가 0.9c라고 한다면 이때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선이 시리우스까지 가는데 9.6년이 걸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우주선 내부에서는 3.8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거리의 경우 3.42광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속도가 0.99999999999c가 될 경우 관측자의 입장에서 우주선이 시리우스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7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0.0000389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0.000389광년으로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참고로 이때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게 되면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보는 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시간 팽창을 계산하는 식으로 여기서 t는 관측자의 시간, 그리고 t0는 우주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는 우주선의 속도고요.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이때 v에 빛의 속도인 1c를 넣게 되면 루트 안이 0으로 변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을 0으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계산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빛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때 이 우주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움직인다면 앞에서 봤듯이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대해서도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경우 거리와 시간 모두 0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에 따라 앞에서 봤듯이 빛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우주의 모든 거리가 0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데요. 다시 우주선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주선 내부에 설치된 시계와 우리가 가진 시계에 모두 레이저를 설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빛이 왕복할 때마다 1초가 흐른다면 우주선 내부의 시계에서 왕복하는 빛은 관측자의 입장에서 우주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우주선을 따라서 움직인 빛은 멈춰있는 관측자의 빛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선 내부에 빛이 많이 움직인 만큼 빛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빛이 많이 움직인 만큼 우주선의 시간이 느려졌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설명처럼 빛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주선 내부의 시간과 관측자의 시간이 같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시간이 느려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선 내부의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번째, 즉 빛의 속도만이 절대적이고 다른 모든 것이 변한다는 설명을 선택했죠. 이에 따라 관측자와 우주선 내부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다면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주선 내부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 사람도 느려진 시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지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차 내부에서 공을 위아래로 던졌다가 다시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가 갑자기 가속하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공은 멈춰 있으려고 하기에 우리를 기준으로 공은 뒤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르죠. 공은 우리와 함께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차를 따라서 다시 우리 앞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즉 차가 움직이고 있지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공은 항상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차 밖에서 보게 된다면 공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우주선 내부의 빛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주선 내부에서는 관측자와는 다르게 빛이 일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주선 내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죠. 왜냐면 등속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멈춰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빛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모든 거리가 0이 되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우주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순간엔 어디를 가든 0초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의 거리에 따라서 지구의 시간은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리우스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0초 만에 시리우스에 도착하게 되지만 지구의 시간은 8.7년이나 흐르게 됩니다. 이렇듯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게 되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무시하고 다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모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많은 현상을 설명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